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능론과 갈등론을 여러분 이해했는지 그 단원을 다 이해하고 오셔서 요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론과 갈등론이 거시적 관점이라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됐나요? 거시적 관점은 숲 전체를 본다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거죠. 됐나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해하는 관점 이렇게 물어봐요. 사회 현상에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는 관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미시적 접근입니다. 개인적 접근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징적. 상징. 여러분 상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뭘 통해서 봅니까? 언어를 통해서 서로 전달하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글자를 통해서 전달하죠. 언어, 문자 이런 게 뭡니까? 상징입니다.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액션을 취하거든요. 이런 뭡니까? 액션, 뭐 몸짓이라든지 기호, 막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해? 상징이라고 하잖아. 상징. 그치? 우리 손가락 두 개 겹치면 러브 표시 나잖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치?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이런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 서로 언어, 문자, 몸짓 이런 걸 주고받는 거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상호작용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봐봐. 이라크에 옛날에 독재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그렇지 후세인입니다. 후세인. 우리 독재자면 히틀러만 알고 모르는 거 아니겠죠? 이 후세인이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지? 그렇지? 미국과의 전쟁에서 몰락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세인이 몰락하자 이라크 주민들은 후세인 동상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꺼내서 막 두들겨 패요. 신발로 막 두들겨 패. 그거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라크에서는 신발로 사람의 얼굴, 동상이긴 한데, 동상을 때리는 건 뭡니까? 너는 정말 재수가 없어. 저주받는 거야. 그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상징. 그런 상징적 상호작용. 그들은 다 이라크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라크 사람도 아는 거. 신발로 때리는 건, 아, 저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고 저주받은 인간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만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 상징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한창 끝나고 날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라크 사람 한 사람이 신발을 던졌잖아. 그 뭘 뜻하는 거야? 재수 없어. 이 부시를 마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재수가 없어. 꺼져버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 상호작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치? 문화가 다르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잘 나온다는 건 뭐냐면 능동적이래. 개인은 다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죠. 그치?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입니다.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 그치? 그래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자율성을 지니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면서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진짜 커피를 마시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할 말이 있어라는 뜻입니다. 할 말이 있다라는 게 커피 한 잔 하러 가자에 내포돼 있죠. 내포돼 있습니다. 그치? 거기 커피 한 잔에다가 뭘 부여한 거야? 의미를 부여한 거야. 우리 할 말 있어. 그치?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어떡합니까? 학교에서 야, 우리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라는 건 뭡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너랑 할 말이 있어. 그치? 너랑 할 말이 있어. 너랑 할 말이 있으니까 같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뭐 이렇게. 또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보니까 우리 담배 한번 피러 갑시다. 같이 갑시다. 라는 거 보니까 담배 한번 피면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 그치? 근데 거기에는 상호작용이 안 돼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이러면 그 의미가 내색되는 거죠. 또 외국인들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죠 인사. 새로운 신입생이 왔거나 뭐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건 인사입니다. 근데 외국인들한테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밥을 먹는구나. 언제 먹지?
이거를 골똘히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인사로 밥 한번 먹읍시다. 시간 될 때. 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치?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만약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놀부가 흥부가 찾았어. 놀부네 집에 밥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형수가 그치? 흥부의 형수였던 놀부 마누라가 그 쌀 주걱으로 때렸잖아. 흥부를. 그 흥부가 어떡합니까? 어, 지금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밥을 주려나 보다 하면서 어떡합니까? 다른 뺨도 때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밥풀이 묻어서 먹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형부가 자신에게, 이건 형수가 때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치?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이다 라는 겁니다. 그치? 인간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거죠. 그치? 행위의 주체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문화 현상. 그치? 우리 뭐 합니까? 언어. 주고받잖아요. 몸짓. 그치? 액션 같은 거 하잖아요. 기호. 그치? 서로 기호를 주고받잖아. 그치? 거기다 또 언어가 어떻게 되니까 변형이 돼서 그치? 이런 마크도 나잖아. 이런 마크. 이런 마크. 그치? 이런 마크도 하고 뭐 T자 울고 있어 막 이런 거. 그치? 기호 같은 거. 그치? 이건 문자가 아니죠? 기호죠? 문자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치? 한국어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언어가 있잖아. 친구들한테 부를 때. 그치? 요즘에 뭐 합니까? 아이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뭐 이렇게 이게 부사인데 뭔데 뭐 강요할 때 뭡니까? 오우 개쩔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치? 개간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간지인데 왜 개간지야? 그치? 개는 뭘 뜻합니까? 너 강아지 같아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치? 베리베리잖아. 그치? 정말 대단하게 막 great 막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 그치? 개쩔어. 멋있다는 뜻이죠. 그치? 개간지 같은 말이긴 해요. 그치? 사회문화 현상인데 이거는 그들만의 언어. 못 알아듣는 언어 어른들도 있으시죠. 못 알아듣는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만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다 청소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의미. 우리들만의 의미를 부여했어. 그치? 무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치? 만약에 자, 봐봐. 사회에는 1인 가구가 등장해. 이건 사회가 이런 1인 가구가 등장하는 거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준 거죠. 근데 1인 가구가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1인 가구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어. 그치?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죠.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나 즐겁구나. 그치?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비혼 가구라 하죠. 비혼. 혼인하지 않는 안일비. 그치? 비혼 가구입니다. 그래서 비혼 가구란 언어가 등장하는 것처럼 1인 가구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아니면 부부인데 아이를 낳지 않아. 결혼하면 꼭 아이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즘 무슨 족이 나옵니까? 더블 인컴, DI, 딩크. 자, 딩크족이라고 그래, 딩크. 자, 뭡니까? 더블 인컴. 맞벌이야. 그치? 근데 뭡니까? 노 키드.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NK라 해서 딩코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이는 있는데 뭐야? 그치? 이들은 뭐 합니까? 우린 딩크족인데 우리의 삶을 즐기길 원해.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즐기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는 거죠. 그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개인적 사회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 사회 조건보다는 사회 정의가, 상황의 정의가 중요하죠. 그치? 객관적 사회 조건보다는 상황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치? 예를 들면 뭡니까? 어떤 아이가 장미를 보면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그치? 아니면 장미는 붉은색이니까 열정이야. 그치? 꽃말이 열정인가요? 그치? 열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겠죠? 장미를 보면 우리 고향이 생각나. 고향. 응? 엄마 아빠가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던 고향이 생각나.
고양이가 아니라 고향이 생각나 라고 자기 주관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관적 인간의 상황의 해석에 따라 사회의 모습을 달라집니다.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야.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사회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나의 의미가 부여돼. 그치?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쵸?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수학책만 보면 수학이 너무 좋아 이런 친구도 있지만 수학책만 보면 나는 공포가 생각나. 과거에 죽을 것 같았어. 이 수학 공부하느냐고. 아니면 앞으로 수학 공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공포가 느껴지잖아요. 이건 뭐야? 의미가 부여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수학은 옛날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가르쳤던 친구가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얘는 수학을 너무 싫어해. 왜 싫어할까? 수학하면 엄마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야. 왜? 엄마가 학원에서, 그러니까 학원 수학 선생님이죠. 엄마가 학원에서 가르치다가 자기가 수학을 못하니까 불러다 놓고 아이들 앞에서 엄청나게 망신을 주더래요. 그 다음부터 수학이 하기 싫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학이 뭡니까? 아픔이죠. 아픔을 부여하는 거야. 아픔을 부여. 그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나 이런 미시적 관점이 뭐의 단점이 있습니까?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구조 힘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치?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미치는 힘이 있죠? 우리에게 부여한 규칙이 있잖아. 그치? 우리는 모든 사회 구조에 따라 움직이잖아. 그치? 아침에 출근하고, 우리 모두 다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치? 수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뭡니까? 미시적 관점이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사회 구조의 힘을 강구한 건 뭐냐면 봐봐 2008년에 무슨 위기가 터졌어요? 금융위기. 주가가 막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서 맨날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집이 깡통이 됐다. 대출 받았는데 대출 비용보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싸다. 죽을 것 같다. 막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이래요. 그치? 이게 사회 구조의 힘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나 자율성이나 능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율성이나 능동의 사회 구조에서 모두 다 폭삭 내려앉은 거죠. 그치? 폭삭 내려앉은 거. 이게 사회 구조의 힘에 의해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거를 강구하는 게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서 A씨에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씨는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황. 요즘에 문제 성향이 이렇지 경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치?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강조하는가? 개인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강조하는가? 아니오라고 하면 A는 뭐밖에 없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치? 상징적 상호작용론밖에 없어. 그러면 B와 C가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하나고요. 가의 뭐에 들어가는 거라서 가의 질문에 따라서 예와 아니오가 만들어지겠죠. A는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맞죠?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죠. 가의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가? 이거는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얘가 중시하지 요 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질문이죠. 왜냐면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니까 그럼 둘 다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는 얘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이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가에서 사회 유기체를 간주하는가? 그치? 사회 유기체를 간주하는가 얘라고 하면 기능론이 될 거고 아니오 하면 갈등론이 되죠. B는 갈등론이다. 그럼 디귿 맞는 얘기죠. 그치? 사회유기 간주하는가? 아니요. 그치? 개인과 사회의 끝없는 갈등이라고 얘기하겠죠. 얘는? 그래 사회 유기체설이야. 그치? 사회는 다 연결돼 있어. 기능론은 다 연결돼 있어. 그치? 그래서 얘는 노사분결이란 뭡니까? 다 연결돼 있는 우리 몸과 같은 건데 어디가 하나 아픈 거야. 그러므로 치료해야 돼. 노사분결은 치료해야 되는 거야. 그치? 치료해야 될 부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C가 기능론이라면 가는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가? 갈등은 사회의 원동력으로 보는 건 뭡니까? 갈등론이죠. 그치? 그럼 여기에 갈등론이 들어가야 되죠. 기능론이 아니라. 틀렸죠. 이해됐나요? 그치? 갈등에 대해서 원동력으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갈등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있다. 제기하는 거죠. 그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사회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문제의 변화를 시키는 게 갈등론이야. 그치? 근데 오늘도 나왔잖아. 외국차 업계들이, 그치? 우리나라 외국차 완성차 업계들이, 르노라든지, 쌍용이라든지, GM,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죠. 외국계 회사들인데, 자동차 판매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치? 이해해달라. 월급이 반밖에 나가지 못한다. 50%밖에 이해해달라라고 했지만, 노동자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치? 지금 기능 측면에서는 사회 구조상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노동자는 뭐라 합니까?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모든 문제를 노동자한테 전가한 다음에 노동자의 월급을 깎거나 우리를 해고하려고 한다. 이 노동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갈등론이죠. 갈등론입니다. 그치? 자, 경영자는 뭡니까? 기능론을 얘기하죠. 이해해달라. 우리 사회가 아프다. 치료할 때가 이해해달라.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노동자를 자르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우리 언어 속에서도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 디귿이 답이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판소리 흥부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에 말씀하십시오.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보다는 신세 한탄만 하며 형에게 의존하는 흥부와 달리 놀부는 부자가 되는 것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대요. 돈을 아껴 쓰는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 규범에도 부합합니다. 사회 규범, 그러니까 흥부가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 그래. 놀부는 열심히 일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흥부의 가난한 건 당연한 거고 놀부가 부자인 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 무슨 논이에요? 기능론이죠. 기능론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당시 가부장적, 그러니까 이게 기능론인 이유는 뭐예요? 사회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흥부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능론은 개인에게 뭐 합니까? 문제가 있다. 네가 병들어서 그렇다. 사회 구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놀부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내세워서 아우인 흥부가 받을 재산까지 차지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시소자원을 모두 형에게 빼앗긴 흥부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 구조 때문에 힘듭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지 흥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됐나요? 그치?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갈등론이죠. 그치? 저는 흥부가 형수로부터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뺨을 맞고 아까 얘기했죠? 뺨을 내민 장면을 주목합니다. 형수는 흥부를 내쫓기 위한 주걱을 휘둘렀지만 흥부는 배고픈 시동생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주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대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됐나요? 이해됐나요? 주관적 의미를 부여했어. 흥부는. 갑의 관점에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논리를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치? 지배집단을 옹호하는 거죠. 지금 어쩔 수가 없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므로 노동자를 해고해야 돼. 자, 의뢰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의뢰 관점이 아니라 이건 기능론적 관점이죠.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이고요. 병의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으로 보고 있죠. 미시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갑의 관점은 을과 관점과 달리 거시적 관점 얘네 둘이 거시적이죠. 상징적 상호작용은 미시적이잖아. 그치? 미시적이고요.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은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을 한다. 아니죠. 이거 을의 관점이에요. 그치? 갈등론점. 끝없이 대화한다. 칼막스가 있죠. 끝없는 갈등이라고요. 을의 관점, 병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건 뭡니까? 병의 관점이죠. 상징적 상호작용. 능동적 행동,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율적인 행동, 객관적인보다는 주관적인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됐나요? 자,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께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문화는.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갈등이 많습니다. 조회수를 보고 좋아요라도 표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한두 사람, 소수를 위해서라도 사회문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